자, 매주 목요일마다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성수의 마켓포인트,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와, 올해 들어서자마자부터 이 개인들의 매수 자금이 굉장히 크게 유입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매수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정말 무서울 정도죠. 생각해보면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 속에 64조 원이 넘는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고객 예탁금도 38조 원이나 지난 한 해 증가했는데요. 이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거래일 동안에 개인 투자자가 4조 5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요. 자,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고객 예탁금이 폭증하면서 저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69조 원이 넘는 고객 예탁금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이게 쓰나미처럼 개인의 자금이 증시로 또다시 유입되고 있어요. 와, 이렇게 그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과연 이 자금에는 한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요즘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가 작년에만 개인 투자 자금 순증 규모가 100조 원 가까이 되고, 그리고 올해 초에도 이렇게 유입된다면 이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 금융시장이 재테크와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러한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증시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단순하게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금이라는 성격뿐만 아니고 기존의 부동산에 투자하던 자금, 그리고 펀드 환매 자금, 그리고 예금에 묵혀두었던 돈들, 이 돈들이 일시에 다 주식시장으로 아예 물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향후에 증시로 자금이 어느 정도 더 들어올지 몇 가지를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몇 가지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하나씩 좀 차근차근 들어볼까요? 예, 좀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일단 우리가 기준점을 하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잡은 기준은 광의의 통화라고 해서 M2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유동성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 M2가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뉴스들 종종 보셨을 거예요. M2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현금, 본원 통화에 요구불 예금하고 2년 미만의 금융상품을 합한 유동성이 강한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생각이 든 게 이 광의의 통화 M2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금들, 증시 자금들을 비교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고객 예탁금하고 M2를 비교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표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처럼 바꿔 쓸 수 있는 돈을 우리가 M2라고 한다면 그 M2 대비해서 고객 예탁금 비율이 2020년도 사상 최대치처럼 보이네요. 예, 조금 더 엄밀하게 보자면은 고객 예탁금 부분은 M2에 더해져서 이제 LF라는 유동성 항목이 있지만, 네. M2로 아예 기준을 잡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M2 대비한 고객 예탁금 비율은 2.07%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 이전에 수치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자료를 처음 뽑았을 때 이거 이제 더 이상 증시로 돈이 들어올 게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그도 그럴 것이 1999년에 1.5% 좀 넘은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2.07%가 넘었고, 아마 1월 5일 기준으로는 이게 2.1%가 넘어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주식시장의 직접 투자 자금을 비교를 한 거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거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한 것뿐만 아니고 증시로 간접 투자한 자금들도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간접 투자 관련한 자금의 비율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에 바이코리아 열풍이 있었고요. 또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또 펀드 붐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직접 투자보다는 이 펀드로 간접 투자했던 분들이 많았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때 당시 분위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직접 투자가 많긴 하였지만, 펀드 붐이 정말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1999년에는, 펀드라는 단어를 모르면, 좀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2004년 이후부터는 그 금융투자협회에 통계 자료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이전 자료는 투신협회 자료를 근거로 해서 뉴스가 있었어요. 그 자료를 다 일일이 수집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1999년에 주식형 수탁고와 M2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8.3%에 이르고요. 그리고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의 비율은 4 내지 5%에 이릅니다. 이게 앞서서 보여드렸던 M2 대비 고객 예탁금 비율이 2%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이 비율이 귀엽게 느껴질 정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바는 이제는 펀드 가입은 거의 안 하고 대부분 직접 투자한다 이 정도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요즘 보게 되면은 펀드 환매에서 직접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그러한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직접 투자든 펀드에 투자한 자금이든 결국 펀드의 자금 중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직접 투자 분위기가 커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요 두 값을 합산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에서 상당 부분은 이제 주식형 펀드 비율이 높았고 최근에는 이제 직접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요것을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흥미로운 네. 값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과연 이것을 합쳤을 때 진짜 개인들의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자금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구분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 자료 합친 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네. M2 대비한 고객 예탁금과 주식형 펀드 설정 원본의 합계 비율은 작년 연말 기준 3.6%입니다. 요게 이제 크게 보일 수도 있지만 과거 펀드붐과 주식 투자 랠리가 있었던 2007년에는 5.26%까지도 높아졌었고고요. 네. 그리고 또 바이코리아 열풍이 있었던 1999년 펀드 붐 때는 9.86%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율하고 생각해 보면은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직접 투자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증시로의 자금이 직접 투자 형태로 계속 들어온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계산을 해보게 되면 만약에 2007년 수준까지 그 개인의 주식시장 투자 비중이 높아진다 한다면 이 자금이 53조 3,800억 원 증가해야지 2007년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1999년 수준인 9.8%대까지 높아지게 되면은 이게 M2 대비 1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자금입니다. 네. 그 정도 수준까지 만약에 증시로 자금이 유입된다 그러면 이게 이거 이런 얘기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200조 가까이 됩니다. 정말 만약에 2007년 수준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아직도 들어온 돈 절반밖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아직도 들어올 돈들이 많다라는 의미고요. 와, 이게 정말 그 시기 1999년이 지금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전 국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모든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마치 휘발유를 뿌리듯이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도 그렇고 2007년 5년에서 7년 당시에도 그렇고 그 시중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정말 그 쓰나미처럼 몰려갔었고 그나마 99년 그때 당시는 이제 유동성이 폭발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나마 은행권에는 큰 통계치 변화가 없었지만 2005년에서 2007년 당시에는 아예 은행권의
저축성 예금 통계치가 감소했을 정도였습니다. 네.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없는데 점점 정말 99년 수준까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상상 이상의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죠. 와, 뭐 99년 수준까지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뭐 거기까지 될지 안 될지는 뭐 미래는 모르는 일이니까 어쨌든 아직도 충분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높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개인들의 자금이 유입된다면 증시에는 어떤 현상이 펼쳐질 것 같으세요? 예, 이게 이제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이런 통계치가 아니더라도 네. 지금 투자자분들이 부동산 투자하셨던 분들도 주식시장으로 막 몰려오고 있고, 그리고 은행에 예금했던 거 하나씩 빼가지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는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인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일단 유동성 때문에 시장에 모멘텀을 줄 것은 자명한 일이죠. 자, 이번에 뭐 1월에 지금 월, 화, 수요일 3거래일 동안 보게 되면은 시장이 밀릴 때마다 조원 단위의 엄청난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장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레벨업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네. 조금 이제 우리가 경계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오는 그 기세가 너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투자 성향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는 단기적인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보시면은 종목 순환매가 정말 빨랐다는 것을 떠올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뭐 전기차, 화요일에는 철강,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 이게 순환이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종목 단위에서 이 종목 순환이 매우 빠르게 전개되면서 어제 폭등한 종목이 오늘 폭락하고 오늘 폭락한 종목이 내일 폭등하거나 그 다음날 폭락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우리가 3월부터 해서 9월까지 상승장을 보게 되면은 정말 평탄하게 상승한 거예요. 네. 8월 달에서부터 9월 달에 조정이 있었지만 뭐 그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순간적인 증시 쇼크가 한 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개인 투자자 자금이 무조건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기보다는 시장의 변동성 혹은 내 계좌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자료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